네, 시장 전반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9,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전 사이클 고점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주 주간 종가가 지금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이대로 조금 더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게 될지, 그렇게 알트들에게 힘을 조금 나눠주는 상황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고용 데이터 상황만 아니었으면은 이번 주말은 의미 있는 반등장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주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패닉에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전 사이클 올타임 하이 위에 머무르고 있다. 주간 RSI는 블루존에 있고 이건 훨씬 더 상승하기 전 횡보 단계일 뿐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모든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전 사이클 고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받느냐가 급등을 보이기 전에 전 단계, 전조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69,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우리 느낌에는 72,000달러 찍고 빠지다 보니까 다소 아쉽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우리가 특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 3데이 차트입니다. 여전히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 거대한 불페넌트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 이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예측 목표 10만 달러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을 거치면서 과연 7만 달러 위로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서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98일 동안 강세 하방 압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트렌드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98일에 걸쳐서 100일 가까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제 갈 때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 상단 10만 달러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보니까 이전 사이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것, 이건 지금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 이전 전고 돌파를 해낸 뒤에는 급등세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재료가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3,000달러 만들어냈을 때 이때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쿨링다운 시킬 필요가 있었다.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좋은 출발점 이전 사이클 올타임 하이 위, 그러니까 69,000달러 정도면 급반등이 나오기에는 출발 지점치고는 괜찮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쓸어 모아진 비트코인의 총량이 25,700개. 그런데 같은 한 주 동안 새롭게 채굴된 비트코인의 양은 2,250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모이고 또 쌓였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의 어떤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있고,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데 너무 강력한 재료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재료가 공급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더 많은 재료,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현물 ETF 상황이죠. 현물 ETF에 얼마나 더 많은 기관들이 얼마나 더
가속도를 보이면서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이미 들어온 기관들은 얼마나 더 가속도를 보이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 지점들이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켓 메이커들, 세력급 자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의미 있게 진행되는 흐름들을 잘 포착해서 그들의 등에 업혀가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크립토 위자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5% 위로 다시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 이게 54% 아래로 언제쯤 이게 꼬라박을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죠. 알트 시즌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그래서 모든 시선이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이동하고 있다. 도미넌스가 54.65% 아래로 빠질 경우에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반전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 번 더 조금 반등세를 보여준 뒤에 가격 발견 단계,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으로 접어들면서 사이드 횡보를 예쁘게 해주면서 그렇게 도미넌스가 빠져주면서 자본의 유입의 방향이 알트들로 가면서 그렇게 알트 시즌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가 재밌어요. 지금 오늘도 27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24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살짝 하루 만에 올라선 건데,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죠. 일단 시작점을 잘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4,000달러 근방까지 갔다가 다시 3,600달러로 떨어진 건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요 정도면은 그래도 대응을 잘 해주고 있네. 거시경제 지표가 악재로 작용해서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3,600달러와 3,700달러 사이에 머물러 주고 있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의미 있는 방어력을 선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거래소 공급량이 지금 8년 최저치,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 대규모 공급 충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다시 이더리움 급등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이더리움이 ETF 안으로 쓸어 모아진다라면 수요 충격까지 가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맞부딪히는 상황,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더리움에 있어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4,000달러 위로 의미 있게 급반등을 해준다라면 알트 시즌의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전 사이클에서 13배 펌핑 되기 그 직전과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 상황이 비슷한데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 달라붙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13배 펌핑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에서 13배 펌핑이면 46,000달러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다만 한 두세 배 이상으로 반등세가 확인이 된다면 이번 사이클 전체를 거쳐서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정도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이른바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초대박을 터뜨릴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열기는 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10,000달러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니까 이더리움이 ETF 승인을 받은 뒤에 이더리움에 대한 열기가 급상승을 했다.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서를 보니까 안정화됐고, 이거는 새로운 이더리움 금융상품 거래 시작 전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알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도 좀 안정된 상황에서 이번에 S1까지 승인이 돼서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 꽤 괜찮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이미 무대는 마련이 잘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게리 겐슬러가 어떤 꿍꿍인지 몰라도 실제 승인 여부는 S1 승인 여부는 발행 기관들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발행 기관들한테 지금 공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되긴 되려나? 6월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최종 승인되고 출시가 된다라면 6월에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그 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라나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일단 솔라나도 이번에 노동 데이터 하방 압력을 통해서 $160를 반납하긴 했는데 솔라나 덱스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6월 7일 기준으로 솔라나 기반 덱스 거래량이 $28억 돌파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18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치고 솔라나가 1등을 먹는 상황. 지금 사실 솔라나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 때문에 막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받으면서 솔라나 덱스까지도 흥미진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재밌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들이 연준이 돈 찍어내고 사실상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 이런 상황,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 요즘에 솔라나랑 이더리움 모아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더리움과 함께 이 시장, 알트 시장의 대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 솔라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잘 돼야지 다른 알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주 예쁘게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 조금 뭔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솔라나 $200 위로 나아가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리플, XRP도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은 어질어질합니다. 무려 $0.5를 반납을 했어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인데 메이저 알트로서 이제 조금 움직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가지 또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금 다채롭게 포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급격한 XRP 전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참 미비하죠. $0.4대 후반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에머닉스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XRP 빠돌이에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올해 XRP $10 이상 돌파는 불가피하다, 인네비터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XRP 월간 차트입니다. 지금 딱 봐도 우리가 XRP 월간 차트 여러 번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딱 봐도 대칭 상승 패턴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무려 이게 지금 6년짜리잖아요. 6년짜리. 그래서 2017년부터 대칭 상승 패턴 움직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큰 폭발이 곧 다가온다. 2017년에 6만 1000% 랠리했던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라면 XRP는 $6만 폭등을 해서 $320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항선 돌파를 위해서는 일단 41% 폭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2017년에 한 달 만에 41% 폭등했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비슷한 차트 얘기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월간 차트 가지고 뭐 6만 % 과거 요때 상황, 2017년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반복되면 뭐 $300 간다, 이런 얘기, $200 간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전폭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에머닉스 전에는 자봉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히든 강세 패턴, 이전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강세 돌파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념비적인 상승이 촉발이 돼서 36,000% 상승, 그리고 $200대 진입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XRP 11데이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트는 아닌데 선수들,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보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데이 차트로 봤을 땐 36,000% 반등, 뭐 월간 차트로 봤을 땐 61,000% 랠리, 뭐 과거 패턴의 어떤 반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좋아요. 나오는 건 좋고, 이런 기술적인 패턴과 더불어서 이슈적인 호재들도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뭐 200달러, 300달러는 사실 좀 오바죠. 일단 XRP 200달러가 되면 지금 전체 시총이 유통량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10조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져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액수인 거예요.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 수준인데 XRP가 10조 달러를 돌파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선 일단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10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차트 분석들 보면은 꼭 이렇게 안 가도 되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래서 여러 가지 전폭적인 얘기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무엇보다 이슈적인 재료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리플 소송 이제 안정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특히 뎁트박스 사건을 통해서 SEC가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무려 180만 달러 소송 비용을 물어내면서 SEC가 권한 남용을 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개망신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리플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아무리 길어봤자 뭐 두세 달 안에는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또 깔려 있고, XRP 현물 ETF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깔려 있죠. 미국에서는 아마 내년 이후 상황이 될 거고, 빠르면 홍콩에서 연내 XRP나 솔라나 정도 급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홍콩 통화청의 CBDC 프로젝트 파트너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했고, 특히 부동산 NFT 영역을 리플랩스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홍콩 정부와 친화적인 커넥션이 다 있어서 어쩌면 솔라나보다 먼저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깔려 있고, 특히나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된 계획, 플랜으로서 지금 제시가 되는 게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연말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약식 재판을 통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ODL 서비스가 XRP가 아니고 USDT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비중이 되게 높은데, 요거를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만들어 버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생성된다라는 거는 XRP의 경쟁, 리플랩스의 경쟁 상대가 테더와 이제 서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레저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이 XRP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6월에도 의미 있는 반등 재료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슈적인 호재들이 XRP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재료들 중에서 긍정적이게 나와준다라면 패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대한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달러 안팎까지는 조금 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소송으로 억눌렸던 거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너무 많이 억눌렸다, 이제 좀 가자. 6년짜리 패턴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때 참 어려운 시기고 어떻게 보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XRP 홀더분들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상황이 등장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렇게 메이저들 위주로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정서가 좋아요. 그래서 라크 데이비스의 이런 멘트도 헛소리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강세 랠리가 곧 가시화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일 수억 달러 자금 순유입되고 있다. 18일 동안 무려 5만 6천 개 넘는 비트코인을 현물 ETF들이 매집을 했고, 이건 4개월치 신규 공급량에 해당한다. 이미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게 더 빡세지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이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이번에 지금 시장이 억눌렸던 거는 거시경제 환경 때문인 거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닌 거라는 점,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시장 흔들릴 때 일단 내일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중요하니까 주말도 예쁘게 기분 좋게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